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불리는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 가계대출이 크게 늘면서 가계부채는 사상 처음으로 1,10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봄 이사철에 부동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여파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겁니다. 가계부채 규모를 국민 수로 나누면 한 사람이 평균 2,170만 원의 빚을 진 셈인데요. 가계부채의 위험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투건 기자입니다. 올해 들어서도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다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금융기관 대출과 신용카드 할부를 더한 가계의 빚은 모두 1,099조 원. 지난해 말보다 12조 원 정도가 다시 늘었습니다. 2013년 2분기 이후 8분기 연속으로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운 것입니다. 이렇게 가계빚이 폭증한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 의지와 맞물려 주택담보대출은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장 지난달에도 은행의 가계대출은 8조 원이 넘게 늘어나 한 달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도금 대출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2, 3년간 가계빚이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부채의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이고 또 대출액의 3분의 2가 고소득층에 몰려 있어 부실화될 위험이 낮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낙관론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당장 통화당국도 미국의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 등으로 경제 환경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늘어날 대로 늘어난 가계부채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 당국에서 관리는 어떤 신호를 보내는 것은 선거보다는 사안일 수 있다는 대목.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식보다는 좀 더 경기를 끌어올리거나 당연히 직접적인 어떤 성과를 보는데 정작 빚에 가장 취약한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은 겉돌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저금리로 차환 대출을 해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소득 자체를 늘려주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은행의 가계대출 가운데 시장금리에 따라 움직이는 변동금리 대출은 70%. 미국의 금리 인상과 맞물려 하반기부터 금리가 꿈틀거릴 경우 가계부채 문제가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